안녕하세요. 여러 경제 상황이 있겠지만 주요 지표들을 보면서 과연 내일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지수 빅스는 16.83, 이게 한 18까지 올라왔어요. 18.60까지 18 이상으로 올라가다가 급격히 하락을 했는데, 과연 공포가 사라졌을까요? 아니면 악재가 노출돼서 더 이상 공포가 사라졌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일단은 악재지만 뉴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 대목에서 원래 악재가 뉴스가 되면 상승을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시장은 상승을 할 수 있을까요? 원달러 환율이 1175원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공포지수와 정확히 연동이 되어 있는데요, 1182원까지 갔다가 한 7원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공포가 증가를 했다가 공포가 일정 부분 해소가 됐습니다. 미중 간 무역 협상이 결렬되지 않을까 우려를 했다가 다시 결렬이 되면서 더 이상 나빠질 악재가 당분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 시장은 중국 A주 상하이 지수보다 더 큰 반등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1182원까지 상승을 했을 때 우리 시장에서 한 역할은 달러를 시중에 매도한 전략입니다. 이거는 외환 쪽에서는 스무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을 때 한국은행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고요. 되게 우리나라 그 외환 보유고가 한 4천억 달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한 50억 달러 정도 시중에 달러를 매도하면서 환율을 어느 정도 안정시켰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원달러 환율의 안정은 과연 추세적일까요? 아니면 추가로 정고점인 1245원까지 상승을 할까요? 우리나라에 대한 호재는 별로 없습니다. 보면 원화 가치, 연일 추락, 왜 한국만 두드러질까? 한국만 두드러질까요? 아니면 한국이기 때문에 떨어질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 원달러 환율이 유독 빠른 이유는 중국이 MSCI A주 편입해서 내년 3월까지 20% 지분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시장의 일부고, 과연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까요? 지난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 그 다음에 수시로 부각되는 글로벌 리스크. 우리나라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퍼가 17, 대만도 15가 넘고 일본도 15가 넘습니다. 유독 우리 자산만 퍼가 10 인근에서 중장기적으로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추가로 우리 성장 동력이 추가로 있을까요? 학자들은 1200원도 위험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중국의 보복 조치로 더 현실화되고 전면전이 전개된다면 환율 상승세는 불보듯 뻔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주식시장만 있는 건 아닙니다. 채권도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우리나라 ETF 시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채권 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인 중에는 국부펀드 등 장기 투자가 비중이 높아서 단기적으로 환율 움직임이 있지만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로 또 이러한 환율 상승이 수출 주도용인 우리 시장에 자동차라든가 IT, 전기전자 업종에 있어서 영업이익을 증가시키는 그런 영향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장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 미래에셋대우 이 앱을 사용을 하는데요. 현재 코스피가 2108, 코스닥이 722.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우리 시장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외국인들은 한 6천억, 5천억 원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은 5월 3일부터
홀로 나홀로 1조 3천억 원 정도 매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히 개인이 매수를 한 금액은 누가 과연 매도를 했을까요? 최근에 5월 9일 외국인들이 한 5천억 매도를 했고, 기관이 1조 2천억 원, 1조 4천억 원 이상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이런 고스톱판에서 과연 개인들이 돈을 딸 수 있을까요? 1조 6천억 원을 개인이 매수를 했다고 하면 개인이 1조 5천억 원, 1조 6천억 원까지 시장이 상승을 해서 그들의 차익 실현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들은 이 매수 금액이 거의 절반 이상이 신용으로 매수한 금액이에요. 외국인들은 5천억 원이지만 이 중에 절반 이상이 공매도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관도 일부 단기 차익을 노리고 매도를 했고, 이 중에 공매도도 끼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 유래상 개인의 신용잔고가 증가한 이런 시장에서 과연 수익이 난 적이 있었어요? 결국은 이런 신용잔고는 털리고 탈탈 털려야 그제서야 기관이 받쳐주고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욱이 이때 1조 6천억 원 이상의 개인 매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나름 개인이 머리를 써서 시장이 망가져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망가질 수가 없다. 나름 정연되고 훈련된 투자 방법이 엿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매수해서 과연 수익을 봤을까요? 우리가 견디지 못해 신용을 털고 보유 지분을 매도를 해야 그때 시장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늘 항상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우리 시장 심하게 우려됐고요. 그 다음에 기관은 과연 어떤 매동 태세를 보일까요? 기관은 1980 우리 시장 전저점 때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이때가 언제일까요? 올해 1월 2일 날 1984까지 떨어졌어요. 기관의 노림수는 뭘까요? 쌍봉도 보이고, 그들은 2000에까지 근접하면 매수에 참여할 겁니다. 기관은. 외인은 한참을 돌아서 더 이상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고 미중 간 무역 협상이 진전이 보일 때 그때 매수에 참여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결론은 2000 아래까지 급락을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외인 매수 트렌드를 보고 매수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이 차트를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2000까지 떨어질까요? 하락의 지지는 있을 수 있으나 기관은 지속적으로 매도를 할 겁니다. 매도를 해서 개인들이 추가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매수를 한다면 그들은 외인만 홀로 매수를 하고 개인들이 신용이 털리는 그런 상황이 다음 주에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의 기회가 올 수가 있어요. 2000선 인근에서는 과감하게 배팅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배팅을 할까요? 기관들은 저점의 세력으로서 역할을 하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외인의 수급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 개인의 신용이 털리고 그거를 기관, 외인이 매수하는 그런 장세가 다음 주 수요일 날이나 목요일 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과감하게 배팅을 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상당히 늦은 밤인데요. 하여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주에도 현금을 보유하고 기회를 엿보시기 바랍니다. 환율은 1200원 이상 상승할 확률이 큽니다. 환율이 고점을 찍을 때 그때가 여러분들이 매수할 적기라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